안녕하세요, 제이디폴트입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다 끝났다 하고서는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갔는데 스크린에 디스크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고 촬영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전 그걸 모르고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어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저번 주에는 저 바보 같은 애플이 핸드폰으로 찍어놨더니 영상이 그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안 불러지게끔 해놔가지고 예, 다시 해보죠.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제가 지금 자막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듯이 제가 뒤를 또 하고 있네. 저번 주에 얘기를 했듯이 유튜브 영상이 새로 올라오면 이벤트 결과가 웹사이트에 발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저번 주 이벤트 결과는요, 이번 주에 이벤트 하나 또 할 거예요. 이번 주 이벤트 상품은 뭐냐면 여기 아키텍트 덱 하나 하고 더블 블랙 덱 하나, 카드 2개 하고, 그 다음에 트리뷰트라는 벤츄링 마스터의 DVD입니다. 여기에는 클래식한 카드 루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볼드 어셈블리라는 루틴하고, 더 미스라는 루틴하고, 트라이엄프 B136이라는 루틴하고, 이렇게 3가지 루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식 카드 루틴이지만 굉장히 모던하게 표현한 루틴들이고, 이 루틴들이 전부 다 심플하면서도 그 클래식 원래 루틴의 효과들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루틴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더 미스라는 루틴은 제가 직접 연출을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이 유튜브 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거 누르셔서 어떤 루틴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거고요. 아무튼 벤트리 마스터의 트리뷰트라는 DVD하고 카드 2개, 이게 이번 주 이벤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는 역시 제이디폴트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블로그 게시판에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페이스북하고 카스에 올렸어요. 이번 주 내용이 뭔지.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커스텀 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루기로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3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커스텀 덱을 만들기 전에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커스텀 덱을 만들기 위해서 컨셉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가를 할 거고, 다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거를 컴퓨터에 옮기기 위해서 디지타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3번째는 아무래도 내용이 길 것 같아서 이걸 또 3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 5주 정도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고, 커스텀 덱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게 하는 내용들만 봐도 아무래도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게 퀄리티가 확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너따위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이디폴트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JJPC라고 커스텀 덱을 제작해주는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예. 원래는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향을 해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원래 학교 다닐 때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방송 쪽에 더 관련이 있어요. 영상하고 라디오 같은 걸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거 원래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관심사가 바뀌어서 전공을 디지털 아트로 바꿨죠. 디지털 아트로 바꾸면서 이제 그러면서 학원 다니면서 또 웹 디자인 코스를 다 수료를 하고, 그 후에 웹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이나 이런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면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드 제작을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경우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다가 이 카드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는데, 디자인을 완성해서 가지고 왔는데 주문을 하면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들을 저도 옛날에는 다 겪었거든요. 잘 모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주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될 때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스텀 덱을 만들 때 템플릿을 받아서 그 템플릿에다가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템플릿을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 이유가 이제 해상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스텀 덱을 만들 때 디자인을 시작할 때 어떠한 세팅을 해놓고 어떠한 셋업을 해놓고 디자인을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초기 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걸 이제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 주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초반에 셋업을 잘못 해놓고 디자인을 하면은 어쨌든 자기는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인쇄를 못 하거든요. 인쇄를 해도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말을 빨리 하니까 좀 숨이 차네요.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카드를 만들려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커스텀 덱을 만들 때 사람들이 주로 바이시클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내가 나만의 카드를 만들어서 나는 마술할 때 내 카드를 쓰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을 안 쓸 자신이 있으면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남들이 그거 별로야, 되게 이상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는 내가 이게 막 좋다고 생각하고 내 취향에 맞춰서 나는 이런 나만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계속 했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내가 뭔가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는 아트라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디자인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디자인과 아트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아트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뭔가를 그리고 예쁘게 꾸미고 이런 범주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트는 그걸 넘어선 것까지 포함을 하고 또 디자인이라는 범위 바깥에 다른 범위인 것도 다 포함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만 얘기를 해도 아트하고 디자인은 다른 게, 아트는 내가 위주, 나 위주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완성된 작업물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냐 안 하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많이 원한다. 그러면은 예술성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중적인 것들도 다 포함된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아트, 예술성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걸 힘들어하는 성격이 아닌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큰 예가 이제 문신하는 사람들. 나는 이게 막 좋다고 했어. 남들이 보고 야 그거 이상해 왜 했어 막 이러면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잘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고로 얘기를 해드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정한 타겟이 있는 경우, 내가 이거를 보여줘야 하는 어떤 타겟이 있거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고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고용이 될 때 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본단 말이에요. 제 작업물들을. 그리고 본인 회사들에 맞는 사람을 뽑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제 스타일대로 제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원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특정 1인이든 특정 다수든 불특정 다수든 어떤 타겟이 명확하게 있으면은 그 타겟이 좋아하는 걸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디자인이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마술이나 카티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걸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트라는 개념보다는 디자인의 개념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은
아트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이뻐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이제 미술관 같은데, 미술 박물관 같은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직업이 디자이너고 제 와이프도 직업이 디자이너예요.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그 전에 미술학원 선생님도 했어요. 소묘 같은 것도 막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미술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 미술 작품을, 그 아트 박물관에 가서 작품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많아요. 저걸 근데 그걸 한 사람은 자기는 본인이 되게 만족한 작품이 박물관까지 내놨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아트는 그 사람이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 뜻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말든,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 예술성 있는 작품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디자인은 달라요. 어떤 타겟이 있고 또는 특정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걸 충족하지 않으면 그거는 디자인이 완성이 안 되거나 또는 안 좋은 디자인으로 나쁜 평가, 나쁜 피드백이 와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디자인을 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써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비전공자거나 또는 아직 학생이신 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깊숙하게 공부를 안 하신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 특히 윈도우, OS가 윈도우 기반인 경우에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든가, 또는 휴대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디자인을 하든가. 근데 사용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유는 나중에 해상도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림판이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디자인할 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느냐? 보통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 말고도 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렐 페인터라든가 클립 스튜디오 같은 그런 툴도, 디자인 툴도 사용이 가능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최소한 해상도가 300 dpi 이상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프로그램들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비트맵이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비트맵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진이든 뭐든 그림이든 그래픽이든 점으로 표현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해상도를 이루는 단위를 DPI라고 해요. 그 DPI라는 거는 1인치 가로 세로 그 면적 안에 점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이 비트맵 기반에서는. 벡터는 달라요. 점과 점 사이에 선이 연결이 되는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지를 그 아트워크 파일을 강제로 확장을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비트맵 기반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포토샵 또는 클립 스튜디오, 이런 것들은 내가 이미지 크기를 강제로 확장을 시키고 늘려버리면 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의 점이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점이 하나하나의 색깔을 각각 표현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완성을 시키는데, 이게 강제로 늘어나면 그러면 깨지죠.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해상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더라도 세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인쇄를 해주는 우리 같은 제작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원본을 그냥 그대로 보내주면 만약에 뭔가 좀 잘못돼 있고 세팅이 잘못돼 있어서 수정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포토샵이라든가 이제 클립 스튜디오처럼 이제 이게 비트맵 기반이어서
우리가 템플릿을 줬어요. 근데 그 사이즈에 딱 맞춰서 했는데 해상도를 72 dpi로 했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골치가 빠져요. 보통 이거는 다시 해야 돼요, 작업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 해상도와 템플릿을 맞추는 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상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치 면적 안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 있는가, 이 단위를 dpi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포토샵을 처음에 켜서 아무것도 안 건들고 그대로 작업을 시작하면 72 dpi로 맞춰져 있습니다, 해상도가. 근데 이게 인쇄를 하기에는 적합한 해상도가 아니에요. 모니터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인쇄를 했을 때는 약간 뿌예요. 근데 처음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가정용 프린터로 인쇄를 해도 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고해상도로 해가지고 제대로 출력이 된 거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보여요. 이게 약간 뿌예 보이네?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맡겨가지고 받았을 때 완성도 있고 깔끔하게 인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카드를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미 사전에 상품화가 되어서 나온 카드들하고 딱 해서 비교를 했었을 때 이게 퀄리티 차이가 눈에 딱 보일 정도로 내가 만든 카드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인쇄를 해주는 다른 회사들도 꼭 카드가 아니라 명암이라든가 전단지 뭐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300 이상의 DPI를 요구를 해요. 그 이하는 인쇄를 했었을 때 인쇄의 선명도나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비트맵 기반의 디자인 툴로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해상도를 무조건 300 dpi 이상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중에 되게 복잡하고 얇은 라인들이 많이 들어간, 선들이 많은, 라인워크가 많은 디자인을 하실 경우에는 그러면은 1200 dpi까지는 잡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퀄리티의 선명한 그 카드가 인쇄가 돼서 상품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마지막 완성된 카드를 받아봤을 때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가지고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템플릿을 이제 받았을 때 그 이제 템플릿 크기보다 가능하시면 조금 더 그 이상의 큰 비율만 맞추고 더 큰 데다가 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원본 파일을 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시 맞춰주면 돼요. 그냥 쉬워요. 근데 포토샵이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본 파일을 안 보내주시고 또는 가끔 가다가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원래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원본 파일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 파일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복잡해져요. 다시 해야 돼요. 그거는 템플릿 크기를 아예 크게 잡아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작업을 해놓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DPI를 강제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강제로 바꾸면 그게 그 색깔이, 픽셀에 표현된 색깔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이게 또 깨져요. 근데 이제 크기를 워낙에 큰 경우에는 그게 덜 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해상도를 조절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템플릿을 받으면은 그 크기 또는 그 크기 이상으로 해상도를 높게 잡아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면은 아무래도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 컴퓨터가 사양이 좋아야 돼요. 컴퓨터가 사양이 좀 낮으면 굉장히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장되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파일 하나의 용량이 거의 50메가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백 디자인 하나만 해도, 페이스만 해도 저거까지 하면은 54장이죠. 그럼 용량이 기가 단위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사양이 좀 괜찮은 컴퓨터로 오늘 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레이터 그 외에 코렐 페인터나 클립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해상도는 최소한 300dpi 이상으로 잡고 최소 템플릿 크기 또는 그 이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커스텀 덱을 만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몇 개의 수량을 해서 인쇄를 해서 받든지 간에 좋은 퀄리티로 인쇄가 돼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다룰 내용이 프로그램은 뭐 그렇게 4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거 말고 아까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컴퓨터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만 있어도 작업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도 도구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술을 할 때 그냥 손기술로 할 수 있는 거를 기믹을 쓰면 더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에도 도구가 있어요. 태블릿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엔 웹툰 작가들이 작업 방식을 공개를 하면서 태블릿을 쓰는 걸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태블릿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네모난 판이에요. 네모난 판에다가 이렇게 펜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면 처음에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하면은 그걸 컴퓨터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걸 스캐너에다 넣고 스캔을 해서 그 스캔한 파일을 컴퓨터로 불러와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손으로 그린 건 조금 선이 삐뚤삐뚤하거나 양쪽에 대칭이 안 맞거나 비율이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컴퓨터에서 손으로 딴단 말이죠. 똑같이 그리면서 더 예쁘고 깔끔하게 다시 손으로 따는 작업을 하는데 태블릿이 있으면 그 과정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니터가 이쪽에 있으면 모니터를 보면서 여기는 태블릿에 이 펜을 가지고 그리면 컴퓨터에 바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도구가 있어요. 태블릿도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어요. 모니터가 여기 있고 그냥 네모난 판이 있어서 여기다가 그리는 분리형이 있고 또 태블릿 자체에 스크린이 있어요.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 위에다가 바로 그리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일반 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펜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와콤 펜이라 그러는데 와콤은 사실 브랜드 이름이에요. 근데 이 분야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와콤 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온 타블렛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펜이 필압이랑 이런 게 다 느껴져요. 세게 누르면은 굵게 그려지고 살살 그리면은 얇게 그려지고 이런 게 다 조절이 되는 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선을 따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도 할 수 있는데 태블릿이 있으면 이렇게 펜으로 따면은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쓰고 저하고 같이 이제 JD14 프레젠트에 함께 하고 있는 요한님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안 써요. 마우스로만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또 요한님도 그렇고 스케치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선 따는 과정으로 그냥 스케치 없이. 근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디자인을 많이 해봐서 내가 머릿속에 어떤 디자인이 있으면 그걸 바로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실력이 쌓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스케치를 안 하고 바로 선을 딴다? 그거는 처음 시작하거나 이쪽으로 깊이 공부를 하거나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왔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면 디자인 툴로 바로 선을 따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요한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우스로만 작업을 하고 마우스로 그냥 바로 선 따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각한 디자인을 바로 디자인 툴로 구현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대충 그냥 엄청 빠르게 막 대충 그려놓고 이 정도로만 해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 따면 되겠다 할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스케치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손 따는 과정으로 넘어가든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직업이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서 맨날 하는 거라 이 스케치하는 과정을 웬만하면 또 회사에서 일을 빨리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룰 때는 스케치를 직접 하고 그거를 옮겨서 디지타이징을 하고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폰티 짜듯이 디자인을 구상을 하는 방법도 다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커스텀 덱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과 카디스트리 하시는 분들에게 좀 환영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려면 디자인을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커스텀 덱을 만드시는 게 좋고, 프로그램은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터, 코럴 페인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시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쓰시더라도 해상도를 최소 300dpi 이상으로 잡을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쓰시고, 그림판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좋지 않고요. 퀄리티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인쇄를 해주는 회사도 양심적인 것은 DPI가 낮은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오면 얘기를 해줘요. 이거 인쇄를 하기에 적합한 파일이 아닙니다.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냥 돈만 받고 퀄리티가 어쨌든 당신이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라고 해주는 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 템플릿은 항상 이 크기에 딱 맞춰서 또는 그것보다 크게 작업해 주시면 더 좋고, 이거는 아무래도 제 제작 회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태블릿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이제 취미로 커스텀 덱을 재미로 만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앞으로 뭐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에 쭉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태블릿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카드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서 카드 디자인을 되게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JD14 프레젠트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닌데, 지금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이제 일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나중에 직원 한 명 뽑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술도 잘하고 또는 뭐 카드 스터디도 잘하면서 디자인도 잘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일단은 디자인을 구상을 하는 방법, 컨셉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컨셉을 잡았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구상을 하는지. 근데 마침 제가 오늘 국화덱 디자이너 카엘님, 조준용님 하고 카톡을 하다가 새로운 카드를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구상하는 과정에 저한테 이런 거 어때 하고 사진을 딱 보내줬는데, 제가 마침 설명을 하려고 한 거랑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그 조준용님, 카엘님이 하시는 그 구상하는 거하고 또 제가 또 따로 준비한 거 봐서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렉처노트 카페에도 커스텀 덱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하고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완성이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올리면서 아직 다 만든 건 아닌데 그냥 일단 구상만 하고 생각만 해봤어요. 이 정도만 스케치만 해봤어요. 어때요? 근데 색깔까지 다 칠했어. 근데 그거는 딱 봐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진전이 될 수가 없고, 진전이 돼봐야 이상한.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난 심플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변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심플한 거하고 부족한 디자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심플한 건 어떤 거고 왜 이 디자인은 뭔가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안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는 그 퀄리티가 아무래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이 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커스텀 덱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 때마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구독자 수가 빨리빨리 올라야 돼요. 예.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약속을 한 대로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그러면은 아주 좋은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100명보다 훨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영상 올 때 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재미있게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디자인에 관련된 커스텀 덱에 관련된 내용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마술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올릴 생각이고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리고 이벤트를 매주 하고 있잖아요. 이벤트를. 그러니까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커스텀 덱을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빼먹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커스텀 덱을 만드는 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검토를 하고 나중에 내용에 추가를 시키던가 또는 그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벤트를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실제로 디자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시고요.